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해병대를 증파했습니다. 이 지상전은 그러나 재앙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미 카터도 재빠졌다. 심각한 미국과 사우디 균열, 돈바스 최후의 요새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이란 문제는 미국에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언뜻 보면은 지금 이제 거기서 조금 해방된 것 같은데 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중동 지역의 경제, 그러니까 이제 석유와 관련된 문제, 이것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이제 소프트 파워,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 세계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가 걸려있죠. 그리고 이 그린란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신문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 이게 영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과거에 이 덴마크는 미국의 핵 기지입니다. 여기에 전술 핵무기, 핵폭탄 이렇게 잔뜩 있었습니다. 50개의 이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땅덩어리 자체가 큽니다. 여기에 이제 핵을 갖다 두고 여차하면 이제 이 소련에 퍼붓는 거죠.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중국도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린란드,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이렇게 핵 관련돼서 군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거 이제 핵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포위한다. 이 전략을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동토였는데 이게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군 기지가 떠나면서 이렇게 버리고 간 쓰레기들,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중금속, 방사능, 오염수, 디젤 연료. 자, 그래서 이 덴마크 측은 그린란드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은 덴마크에 다시 이제 이 핵무기를 갖다 두려고 한다. 지금 여기에 히토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땅을 파는데 채굴 비용이, 왜냐하면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너무 높고, 사실 이 부드러운 땅을 파도 이래 됩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 어디나 있습니다. 가공 기술이 문제입니다. 그린란드에서 여기에만 히토류가 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역시 핵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한다. 이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래식 전력,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뒤처져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제 그린란드에 전술 핵폭탄 이런 걸 갖다 두자 이런 목적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런 것보다 빨리 이제 이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한 단계 뛰어난 핵 전력들,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여전히 이 미니트맨 그리고 트라이던트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이거 업그레이드 이제 못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미국은 갖춰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이 미군이 떠나고 나서 이 전부 이제 핵기지라고 합니다. 이 그린란드가 이 전형적인 전초 핵기지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역할을 좀 했었죠. 그러다가 노태우 때 철수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하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이 하퍼가 이제 그러면 미국이 이 하퍼가 있는데 왜 러시아나 이 중국 이런 데인데 타격하지 못하는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하프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물리적인 원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하프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정거리가 있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는 비교적 미국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음모론이죠. 그런데 이 하늘이 갑자기 이제 붉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먼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 질 때 빛이 반사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하퍼가 지나갔다고 이제 말하는 곳들, 터키라든가 이런데 이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다른 데서 어떤 이제 자연적인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은 잘 목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제 사실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 붉은 하늘. 그리고 당장 이제 이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 침공해서 석유를 사실상 훔쳤죠. 그리고 그 대금이 지금 카타르에 있는 트럼프 개인이 통제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타르 슬러시 펀드 안에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통제하지 않는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이제 이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54억 9천만 달러, 한 7조가 넘습니다.
당장 이번에 이제 지진으로 입은 피해, 여기에 이제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줄까? 트럼프는 아주 이제 찌꼬리만큼 뭐 1억 5천만 불 정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쿠바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바를 침공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이 다시 이제 이 쿠바에 빼앗겼던 것을 되찾겠다. 뭐 벌써 뭐 50년이 지났죠. 이걸 다시 다 이제 되찾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쉘부터 해서 오일 메이저들 다 있습니다. 사탕수수. 그리고 이 주이시들 여러분들 이제 대부 2에 보셨겠지만 하이먼 러스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주이시 카지노 이제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하바나 이런 데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거 다 피델 카스트로한테 빼앗겼죠. 이것을 되찾아오겠다. 그런데 침공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국제법원 가면 사실은 이 뭐 국제적으로 법원에 가면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델 카스트로가 외국에 이제 투자금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반드시 할 것 같은데, 이 쿠바 관련돼서 뭐 정유업체,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바가 철저히 미국에 이제 지배당하고 있다. 공공 유틸리티 80%, 철도 50%, 이 사탕수수죠. 생산은 이제 40%, 은행예금 25%, 쿠바 광산 90%. 이게 미국의 금융이익 집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걸 다 뺏어갔습니다. 석유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산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이것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코 루비오죠. 마르코 루비오 지금 권력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외무장관 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와 인터뷰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했듯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무장관이 좀 당황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939년 이 폴란드는 이 유럽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이것은 외교 관련돼서 폴란드가 먼저 나서서 날뛰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례 잘 아실 겁니다. 이 독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직전이죠. 자, 이제 폴란드. 이때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를 등이었고 소련이었습니다. 자, 이제 딱 뒤에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이 자식아 한번 덤벼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는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뭐 벌어진 사건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히틀러 침공의 발판을 폴란드가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폴란드 지도부는 다 도망갔습니다. 군인도 상당수가 도망을 갔죠. 바로 그 이야기를 앵커가 이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시코르스키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부는 도망가고 300만 명이 폴란드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계에서 이제 네오나치에 의해서도 학살이 되었죠. 비극인데 어쨌든 이 러우전, 이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협상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서유럽은 협상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기만해왔고 동시에 이 반대편 입장에서는 끝없이 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과 배신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떤 항복점이 있습니다. 그게 딱 이제 부러져 버린 게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이 침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란전이죠. 이란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전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의 총량. 그리고 콘스탄티노프가 드디어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이 이야기는 들려왔는데 러시아군이 이 콜드론 가마솥을 완성을 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어떤 부대가 있는데 이것을 가르고 그리고 퇴로를 완전히 이제 화망 속에 집어넣었다. 퇴각하면은 두들겨 맞는 거죠. 여기 있는 병사들 이제 더 이상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2주 전인데 결국은 이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크라마토스크 그리고 슬로비안스크입니다. 리만도 지금 이제 콘스탄티노프처럼 조만간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라마토스크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제 점령당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두 개의 거점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투가 치열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콜드론 포위망을 완성을 하는 거죠. 물류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뭐 이게 전쟁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앙으로 이제 대규모의 부대를 보내서 뭐 진격전을 하고 돌격전을 하고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자, 이 지역을 이제 요세벨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무려 이제 뭐 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 이후 그때부터 이제 이 요세벨트를 만든 거죠.
그리고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1차적으로 요새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장이 있고 그 밑에 핵벙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토가 2차적으로 이제 이 요새를 보강을 했죠. 이것을 깨트린 작업. 이것이 끝나면은 이 드네프르강까지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량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MOU를 맺고 뻥 뚫었죠. 이란 역시 이 떠 있는 해상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유조선 안에 있는 원유를 이렇게 대거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간 배 거의 대부분 한 7알 이상은 이란 겁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된 것들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보낸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공격하고 MOU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배세를 한 거죠. 미국은 오만 쪽으로 뺀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페인팅이죠. 그런데 그런 속임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이렇게 이제 폐쇄가 된 겁니다. 선박 이 통과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자료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미국 측 방송에서 올린 겁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지점을 타격하더라. 매우 정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 이란 미사일을 온전히 방어해낼 수 없다. 대단히 취약한 상태다. 이게 다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레이더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셰친이라는 이 양반이 이제 중국 예일대 나온 사람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한 30-40%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 나머지는 좀 이제 황당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 양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랜드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상전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상전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라크 쪽에서 이제 쿠웨이트 이쪽에서 이 후제스탄 쪽으로 치고 가는 거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멘과 헤즈볼라 쪽을 혼란에 빠뜨려서 이란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멘이죠. 예멘과 관련돼서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예멘 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지원하는 세력이 있고 이들이 후티를 공격하고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큰 전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공군 지원을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이 예멘 후티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우디 유전지대를 파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티는 과거보다 더 뛰어난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란의 이제 궁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죠.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 이제 적극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장시정 교수가 일단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너무 많고 계절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자, 미국이 또 한 대 이제 강습 상륙함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 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항모를 보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항모를 보낸다고 해도 이 쇼처럼 이 제랄드 포드 항모는 사실 쇼로 왔습니다. 그냥 한번 쓱 스쳐가는 거죠. 나머지 지금 있는 함정들은 한둘 다 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습 상륙함을 보냈다. 이 뜻은 결국 해병 대원들을 실어 날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습 상륙함은 전투 자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함재기가 뜨고 어쩌고 하는데 이란을 상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근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강습 상륙함은 글자 그대로 수송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즈모급 경항모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이즈모 경항모는 이 급변침이 가능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엔진을 가지고 이 선체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 미국의 항모처럼 급변침도 하고 이러는데 이 미국의 경항모는 그냥 단순 수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결국 이제 해병대원을 실어 날랐다. 이제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한 3-4천 명 와 있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윌 슈라이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지상공 관련돼서 위험한 작전을 할 수 있다. 뭐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작전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이 대이란 공격의 이제 원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너무 가깝습니다. 드론의 사정권 안에 다이렉트로 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하더라도 이것이 원점이 되기는 좀 힘듭니다. 이제 런치패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특히 후반부입니다. 요르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요르단에 이제 함재기들을 갖다 둔다, 뭐 이제 실어 날라가지고 여기 이제 F-35 같은 거 갖다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비, 뭐 창정비하고 이런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카타르 이제 알 우데우드 공군기지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했는데 이게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걸 이제 이 요르단으로 가져갔는데 제대로 이제 기지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지만은 약식으로 뭘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이나 이런 데 보냅니다.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 보내는데 너무나 많은 이제 물류 비용, 병참 관련된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공격 원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이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뭐 이스라엘까지 때리는데 이곳을 왜 못 때리겠습니까? 그러나 요르단 기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디 벤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 이제 60일 MOU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석유도 좀 빼내가지고 유가도 좀 안정시키고 이것은 이란도 원하고 미국도 원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원유가 이제 빠져나가는 게 그건 이란산 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로 좀 빠져나가고 이랬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디 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이제 군 자산도 쌓는 거죠. 이란이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역시 이런 것을 쌓고 있다. 로버트 페이퍼 교수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란은 이런 내용, 이제 미국이 쌓고 있다는 걸 알고 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르무즈 관련돼서 이제 이란이 계속 이렇게 봉쇄를 가하고 이제 꼬피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미국은 이번에 이제 60일 MOU를 하고 이제 오만 쪽으로 뚫는 거 이것을 좀 탐색을 했습니다만 결국 두들겨 맞고 다시 이제 폐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이제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미국이 약속을 어긴다 이런 내용도 이제 이란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MOU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이 명백하게 약속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다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이 레바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MOU 안에. 그런데 미국은 이제 나중에 무시해버렸죠. 어차피 이스라엘이 통제하니까 미국은 그냥 그래 하고 사인만 해준 겁니다. 일단 휴전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란이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 항행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뒤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이 다시 닫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만을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살라미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마란디 교수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미국이 쌓고 있습니다. 군 자산을 다시 갖다 두고 있는데 이란 역시 민간 인프라를 빠르게 재건하고 핵심 물자를 비축하고 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또 뭐 디코이죠. 그때 많이 쓴 거 이런 미끼, 표적 이런 거 갖다 두고 뭐 새로운 기술을 배치하고 지하기지, 지하 통제 시설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 역시 전쟁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준비를 할까? 당연히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이죠. 방어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후에 물량 깡패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자 우크라이나전 이렇게 이제 스트레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병참 상태가 좋지 않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디 벤스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무언가 쌓고 있다 이렇게 강습 상륙함 들어오고 이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충분한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이란에 대해서 위협, 뭐 그러니까 공갈하는 거죠. 블러핑. 이런 용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 소련 이제 미국 대사인데 소련의 주제였죠. 이 양반이 여기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미국의 지도자들은 약속을 존중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래도 이제 좀 고전적인 클래식한 맛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아들 부시부터 미국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네오콘 세력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절대 패권론자들 이들이 좀 망상에 빠진 거죠. 그리고 기존의 모든 약속을 파기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나토의 동진이죠. 그리고 그 끝단에서 로우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지난번에 이스라엘 정유공장, 하이파 정유공장을 타격했을 때 매우 중요한 시설들을 정밀하게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 국내 석유 제품 생산량 60%가 사라져버렸다. 공장 자체가 이제 거의 뭐 반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 지원을 해주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 올라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매우 정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 트럼프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MOU 맺고 물론 트럼프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라미로 이렇게 이제 계속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만 이 길이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사이, 이 MBS와 트럼프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 물론 속내는 모릅니다. 이 사우디 MBS도 좀 이제 교활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배신도 많이 합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이제 배신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이제 과거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올라왔다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 만약에 이란과 진짜 싸운다, 후티와 또 싸우게 된다. 이 경우 사우디의 유전지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갈등은 진짜다. 왜냐하면은 이란과 지금 사우디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뭐 현실적으로 지상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공군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드론 이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우디 유전지대, 핵심 유전지대 그리고 중요 시설들이 너무나 가까이 페르시아만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도로 많이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적으로 일단 끝나기를 원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순위 입장에서 시아파가 장기적으로 망하는 게 좋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찌르기, 군사작전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거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만 루트를 이용해서 이제 함정들을 좀 보내가지고 보호하면서 빼내려고 했는데 여기에 사우디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협조하지 않으면 애초 불가능합니다. 공군기가 뜰 수가 없죠. 그래서 백악관이 격분했다. 이런 뉴스가 단신으로 올랐는데 그것을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을 해준 겁니다. 한 뭐 2주 이상 됐습니다만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G7 회의에 사우디가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란과 전쟁이 지속되니까 이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타결될 때 사우디의 공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 돈을 냅니까? 안 내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전쟁 배상, 뭐 전쟁 배상금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제 펀딩을 만들어서 이란에 이제 파괴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하는 것,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결국 돈이 많고 여력이 있는 이제 GCC 국가들이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MOU의 기초가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지금 여기에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은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GCC 국가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물론 피해를 입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사우디와 이 미국의 균열, 이것은 동시에 이제 크게 어떤 미국의 이 소프트 파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힘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미국이 진짜 이제 이 친구들, 동맹들을 챙기는 나라인지, 그냥 막연하게 가가지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때려부시고, 그리고 어떤 파괴가 발생하면 그것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친구들, 동맹들에게 이제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을 그대로 이제 한반도로 가져오겠습니다. 미국이 원해서 갑자기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당연히 한국을 때리겠죠. 일본도 때릴 겁니다. 자, 이런 피해가 중국, 한국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미국은 나 몰라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하려는 전쟁에 동조를 할까요? 안 하겠죠. 바로 이것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이 국제 정치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미르샤임 교수, 뭐 페이퍼 교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이제 균열 이것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우디 내 아람코가 대표적입니다만 초기 개발부터 이 채굴하고 이런 것부터 전부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합작 작품입니다. 이곳이 파괴되면 이것은 동시에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게 이란의 이제 미사일 전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이분은 역시 이제 군사 전문가입니다. 군 출신이고 이 미국이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 이제 지상전을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어떤 산업적 데미지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다니엘 데이비스 중령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데니 씨와 이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에게는 군사적인 옵션이 없다. 폭격을 재개한다. 똑같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란은 이번에 진짜 사우디의 미국의 알토란 같은 자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텔 반도체,
자, 여기 멀티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전이 있습니다. 지상전은 애초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만 명으로 불가능하다. 이 미국은 지금 일단 한 10,000명 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 슈라이버도 미국이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수십만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이란은 이 호르무즈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진짜 군사력은 바로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 연합군의 후제스탄 쪽 지상전. 왜냐하면 이라크 이란전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곳만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허점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의 봉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후제스탄 쪽 지상전, 여기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외무장관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유효한 군사적 선택지는 없다. 자, 그리고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름에 들었었기 때문에 온도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죠. 장비가 들어가면은 먹통이 됩니다. 애초 지상전은 지금 불가능하다. 미국이 상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도대체 미국의 지식인 계급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제 에이스를 상실했다. 그래서 후퇴하는 게 지금 현명한 판단. 다시요. 도박꾼 트럼프는 지금 에이스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퇴만이 사실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할까? 자존심 강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무모한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 이란 이제 대사관 인질 사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이 이미지는 미국에 이제 엄청난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 미국은 이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란의 군사력이 전 세계 5위였습니다. 미국은 F-14 톰캣도 보내고 이 정도로 막대한 지원을 해줬죠. 자, 그런데 그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인질로 잡히고 미국의 어떤 이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때 이 사태를 주도한 자들은 이란의 이제 혁명에 가담했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이런 것을 봤죠. 자, 이제 민주화하고 이런 거를 할 때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사드가 53년에 끌어내리고, 그리고 60년대 백색 혁명 이런 게서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민주화 시도를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칠레에서 했듯이 또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인질로 잡아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호메이니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이것을 대화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캐서린 타이슨이 옆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보타지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레이건 부시 캠프입니다. 카터 정부는 이것을 풀려고 했는데 또 이제 호메이니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이제 의회를 좀 이렇게 쥐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부시 이쪽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사보타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카터가 연임할 수 있죠. 자, 일단 사보타지하고 그리고 이란인들에게 몰래 이렇게 부품, 무기 이런 것을 집어줍니다. 미군에 이제 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이건이 당선되고 나서 이란과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죠. 이란에 이제 당시 이제 이 대사관을 점거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을 해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혁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미군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잡아 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미국인 중간에 이제 델타포스 이런 거 보내가지고 했는데 실패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란 대사관 내는 이제 일단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이 글로벌한 압텍스상 미국의 굴욕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랩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상전을 하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은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